6주차 강의는 지식혁명에서 종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대강은 아시지만 그 점을 좀 강조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도 종이를 어떻게 만드느냐, 언제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거기에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 종이가 말 그대로 지식혁명의 여러 단계에 어떻게 깊숙이 개입했는가 하는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이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종이를 중심으로 해서 지식혁명의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를 한번 훑어보겠다 하는 말씀이고, 또 그것은 공간으로 보면은 동아시아에서부터, 종이가 처음 만들어진 곳은 동아시아니까요. 동아시아에서부터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주로 서양으로의 확산, 전파의 과정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과제를 얘기할 텐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과제를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제가 부탁드리는 방식으로 그 과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종이가 나오기 전에도 글자는 있었고, 글자를 쓰는 매체도 다양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죽간이라는 것도 있었고, 목간이라는 것도 있었고, 점토판도 있고, 파피루스도 있었습니다. 죽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간자는 죽간이나 목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고 얇게, 말하자면 긴 직사각형 모양의 식물성 재료를 표면을 가다듬어 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쓰는 것, 그것이 이제 간의 형태인데요. 죽간은 대나무를 가지고 대나무를 펼쳐서 맨 위에 그림이, 왼쪽에 맨 위에 그림이 바로 죽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씩 글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 한 개 한 개의 죽간을 연결하는 방식은 끈으로 묶는 거였죠. 여기서 이제 책이라고 하는 한자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즉 죽간 하나하나를 끈으로 묶는 것, 이것이 바로 책이었다. 그러니까 나름 종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면 상당히 편리한 방식이지만 그렇지만 많은 양을 쓰기도 곤란하고, 또 시간이 오래되면 그 끈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공자 같은 경우를 보면 위편 300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자가 시를 좋아해 가지고 시를 묶은 책을 읽었는데 그 끈을 묶은 가죽끈이죠. 가죽끈이 300번 떨어질 때까지 그 책을 읽었다. 그 말 무슨 뜻이에요? 시를 정말로 죽도록 사랑해서 책이 300번이나 부서질 때까지 읽었다 하니까 도사가 됐겠죠. 그런 고사가 있는, 즉 이건 달리 말하면 공자의 시대, 기원전 6세기 이때는 없었다는 거죠. 뭐가? 종이가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간 또는 목간의 형태로 책을 읽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아래 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이게 바로 이제 목간인데요. 목간, 나무 가지를 다듬어서, 또는 나무를 켜서, 킨다고 하죠. 나무를 쪼개는 걸, 나무를 켜서 그걸 잘라가지고 다시 그렇게 목간의 형태로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 목간이 좀 남아 있어요. 언제 때 게 주로 남아 있냐면 고려시대 것도 남아 있고, 그리고 백제시대의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흙 속에 묻혀 있는 거죠. 또 고려시대의 목간이 발견된 경우는 바닷속에서 나온 건데, 그걸 보면 아니 교수님 고려시대까지도 목간을 썼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고려시대까지도
종이가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글씨를 써야 하는 모든 장소에 종이를 쓰진 못하고 많은 경우에는 여전히 나무판에다가 썼다. 목간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그러니까 왼쪽에 죽간과 목간은 중국을 비롯한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주로 글씨를 저렇게 대나무나 아니면 나무 판때기에 썼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비교적 구하기 쉬운 재료니까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위쪽에는 점토판이 나옵니다. 점토판 기억하시죠, 여러분? 고대 오리엔트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흙에다가 썼잖아요. 진흙 같은 데다가, 진흙판에다. 그걸 이제 점토판이라고 하고요. 그 아래 나오는 거는 이제 종이와 유사한 형태인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하고는 좀 다르죠. 즉, 이집트에서 종이하고 아주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다. 이건 잎사귀죠, 잎사귀. 그러니까 식물의 잎사귀. 파피루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식물의 잎사귀를 잘 가공해서 연달아서 붙인 거죠. 붙여가지고 마치 종이판처럼 보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훨씬 더 많은 텍스트를 질서정연하게 보기 좋게, 그리고 거기다가 색칠도 해서 쓸 수 있었으니까 고대 이집트의 문명이 역시 대단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파피루스 하나만 봐도 알 수 있고, 지난번에 내가 파피루스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 했죠. 그 영어 단어에 나오는 페이퍼, 종이를 뜻하는 페이퍼라고 하는 단어도 파피루스에서 나온 것이다. 또 영어의 성경, 책 중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책 중의 책이라는 말은 제가 성경 외에는 다른 책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매우 오래된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을 영어에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파피루스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만큼 종이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가 한 번에 등장할 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없었던 거죠. 종이는 한나라 시대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내가 이렇게 옆에 정리를 했는데 왼쪽을 잠깐 봐주시면 처음에 중국에 언제예요? 기원전 16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600년이죠. 2600년 전에서 기원전 1000년, 3600년에서 지금부터 3600년 전에서 3000년 사이에는 동물의 뼈에다 글씨를 새겼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서 2400년 전까지는 대체로 죽간 또는 목간에다가 글씨를 적었다. 그리고 이제 한나라 시대에 들어가면 지금부터 약 2200년 전부터는 종이를 쓰기는 했는데 그 종이는 왕족을 비롯한 최고위층만 일부 사용했다. 왜? 너무 비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실용화가 되는 것은 그보다 약 200년 뒤인, 그러니까 약 2000년 전, 2100년 전, 그때서부터 중국사에서는 서서히 왕족뿐만 아니라 일반 귀족들, 선비들, 지식인들이 종이를 쓰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대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종이를 사용하는 사람들, 종이를 사용하는 분야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종이를 바탕으로 지식이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양적으로도 많이 생산이 되게 되고 질적으로도 여러 분야를 커버하는 그런 지식혁명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인류 문화의 발전은 매우 늦었을 겁니다. 고대 이집트의 문명이 그렇게 찬란하게 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여러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데에는 파피루스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대 동아시아 문명하면 역시 종이 문명이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세계를 정복하게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라 때부터, 중국의 한나라 때부터 사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이를 아직도 한지라고 부르잖아요. 옛날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종이를 한지라고 하고, 요즘은 또 그것이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을 뜻하는 한자를 써서 발음은 한지지만 뜻은 다른 뜻으로 쓰고 있는데, 종이를 만드는 과정이 왼쪽에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결국 펄프를 만들어 가지고, 즉 나뭇가지, 특히 나무 껍질, 이걸 녹여서 불에 녹여 가지고 그걸 결국 한 장씩 한 장씩 종이로 마치 밑에 그 왼쪽 그림의 맨 아래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중간 부분은 펄프를 만드는 거고, 그다음 맨 아래 부분은 종이를 뜬다고 하죠. 마치 김이나 또 이런 김 말고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청태 같은 것도 그렇죠. 이렇게 바다에서 나오는 식물들도 잘 걸러가지고 판에다 붙여서 아주 종이장처럼 만들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이렇게 액체 상태의 종이 원료를 넓게 펴서 아주 평평하고 얇고 질기고, 그러면서도 말하자면 잉크의 흡수력이 뛰어난, 먹물의 흡수력이 뛰어난 종이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이를 체륜이라고 하는 체륜이라는 사람은 한나라의 환관이었어요. 내시였는데, 이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가 아마 그 계량 과정에서 크게 기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그냥 말하기 쉽게 그가 종이를 만들었다, 발명했다, 그런 표현을 하지요.